비중격 만곡증이 있을 때 증상을 꼽으라 그러면 코막힘이 당연한 거고요. 두통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축농증이나 이런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차영 원장입니다. 코는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막힘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코막힘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가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오늘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중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죠. 우리 이 모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 앞부분은 전부 다 연골이고 이 가운데 안쪽에 연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중격이라는 연골인데 콧구멍이 양쪽이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안쪽 똑같은 공간을 만들려면 비중격이 반듯해야 돼요. 반듯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어떤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뭐 휘어 있기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휘어 있으면서 코 안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막혀버리면 숨 쉬는 거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이 코막힘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비중격이 휘어서 코 안쪽 공간을 좁게 만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코막힘이죠. 우리가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콧구멍으로 숨을 동시에 쉬는 게 아니에요. 비중격이 한쪽으로 많이 휘어 있어서 한쪽 콧구멍 안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얘가 금방 건조해지고 코가 막혀요. 이런 식으로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으면 코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막히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머리 아픈 것도 코막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을 때 증상을 꼽으라 그러면 코막힘이 당연한 거고요. 두통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또 비중격 만곡증이 심해지면 코 안쪽에 뭐 축농증이나 이런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왜 제 비중격이 휘어 있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비중격 자체가 선천적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중에 부딪혀서 코피가 나고 뭐 코가 좀 다쳤는데 얼굴이 좌우 대칭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코 안쪽에 뭔가 미세골절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성장을 잘 못하면 한쪽으로 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비대칭이 있어서 코 뼈 쪽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으면 안쪽에 있는 비중격도 따라서 같이 휘어서 숨을 잘 쉬게끔 성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바깥쪽 코뼈 변형이 와서 휘어버렸다 그러면 겉에는 휘어 있지만 안쪽은 반듯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가 많이 휘어 있다고 해서 비중격 만곡증을 절대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어요.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되게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휘어있는 부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낀 부분이 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펼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펼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골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뼈의 일부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연골의 일부 상처를 내서 연골이 회복 과정 중에 비틀어지면서 오히려 펴지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쓰기도 하고 너무 많이 휘어 있으면 비중격 자체를 그냥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바깥에서 펴서 다시 집어넣어주는 재건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해요. 아무 증상도 없고 질환도 없는데 무리해서 비중격을 무조건 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비중격 자체는 일부 살짝 휘어 있을 수 있지만 코 안에 공간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은 본인들이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알더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차영 원장이었습니다.